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 다음에 취소, 그 이후에 내란죄를 적용한 탄핵 소추, 여기까지 지금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통령이 과연 탄핵될 것이냐, 그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시점도 있고요. 내년 4월이면 2명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사퇴를 하니까, 이임을 하니까 그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4인 체제로 되느냐, 6인 체제로 되느냐, 그것이 앞당겨질 것이냐, 아니면 6개월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여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내용입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 있는 헌법재판관들, 그들도 대법관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고를 하고 자신들의 결정에 준거 틀로 마련하는 것은, 준거 틀로 삼는 것은 바로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많으시죠. 헌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인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헌법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번 사태가 나자마자, 그동안엔 제가 존재를 몰랐던 분인데요. 이 일이 나자마자 바로 자신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이 탄핵을 벌로 다스려야 하느냐, 탄핵이 불법이냐. 제 말씀은 일단 자기가 계엄령을 발효한 것이 발동한 것이 잘못이냐, 거기에 대한 게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정지를 시킨 다음에, 효력을 정지시킨 다음에 야당이 주도를 해서 탄핵을 결정했는데 탄핵의 이유로 내란을 들었습니다. 그 내란죄라는 것이 헌법학자로서 이 적용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분의 주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령이 발표되고 2시간 만에 취소가 되고, 다음에 내란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 끝에 국회가 탄성을 해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가는 지금의 순간인데, 탄핵이 됐을 때 보다도 앞선, 그러니까 탄핵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기 전에 12월 3일 계엄령이 있은 다음에 나온 그런 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의 논란,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에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즉각 퇴각했고, 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7일 오전 10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2차 계엄은 없으며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밤 9시경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여당 국민의힘당 대표가 공동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계속해서 탄핵과 내란죄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8일 검찰은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 국민의 격정이 정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탄핵과 내란죄 주장으로 국민의 격정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서 정치 투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실로 정치적 위기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순간의 격정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와 파면 및 구속으로 이어져서 국가적 혼란으로 위기를 겪었던 지난 2017년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 실체 없는 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헌법에 근거해서 작금의 전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 첫째,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 정확히는 다수당인 야당이 서로의 헌법적인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서로 치고받는 난투를 벌이고 있는 정치투쟁의 상황이다. 헌법투쟁이 아니며 헌법의 위기도 아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헌법학자가 보실 때는 이거는 정치투쟁에서 정치의 위기지 헌법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헌법의 위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치에서 절대적인 선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야는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극한으로 달리고 있다. 둘째, 이번 계엄 발동의 배경 가운데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표를 무기로 삼아 장관과 검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위원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소추에서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 집행기관인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서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 예산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 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 발동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 요구권에 막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 국가 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 발동권. 그건 대통령의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또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냐? 해제 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계엄 요구권으로 반격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계엄 카드를 접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오판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계엄 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넷째,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만 그 위헌성, 잘못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러나 위헌 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해서 법률 제정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위헌 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 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이다. 만일 계엄 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열심히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러 말 할 것 없이 유괴범은 그냥 사형에 처하자. 그 뭐 1, 2, 3심 다 할 것 없이 1심에서 유괴를 해서 뭐 살인을 했다 뭐 이런 사람은 볼 것 없이 그냥 이 그 재판을 1심만 하고 1심만 해서 사형에 처하자. 이런 법안을 제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괴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유괴를 한 다음에 살인 저질렀어. 1심에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헌법재판소에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합니다. 이것은 이 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게 나한테 지금 나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분명히 법의 심판을 3번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3심 제도에 의해서 사법 심판의 잘못된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는 3심을 받을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건 헌법이 저에게 주는 헌법적인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주장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죄상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바로 사형시킬 수는 없습니다. 3번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만든 법에 의해서 죽지 않고 헌법적으로 3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법은 비록 이 잠재적인 유괴살인범들의 범죄를 막으려는 선한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려서 더 이상 법에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럴 때 저를 그런 잘못된 법을 만든 이유로 처벌합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법률로 작동할 수 있고 그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 국회의 입법 과정을 다 거쳤다면 제가 모르는 제가 그 복잡한 상위에 3번 그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법을 만든 저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만드는 법 중에 위헌 법률로 나중에 결정이 돼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고 폐기되는 예가 많습니다.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을 처벌해야 되냐?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나 혼란스럽다. 이래서 계엄령을 발의해야 한다,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발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헌법재판소 혹은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계엄령을 내리면 안 됩니다. 취소하세요. 라고 국회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니까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아까 같이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일과 똑같다는 거죠. 그럴 때 나를 벌하지 않듯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헌법이 주는 계엄권이라는 대통령의 유일한 대통령에게만 주어지는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합헌적으로 행사된 것이다. 그것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다.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진 권력을 빼앗으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대통령이 있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지금 국헌의 국헌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한 것이 반란은 아니라는 거죠.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란과 반란은 왕이 있는데 혹은 대통령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내란, 반란인데 대통령이 내란과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다 이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인호 교수, 헌법학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째,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투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러나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의 위반이다. 탄핵 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150명 이상이요.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의 3분의 2, 200표를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안건이 부결된 것이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또 하자.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회법 제92조 1사 부제에 있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계속해서 내겠다고 한다. 계속해서 냈어요. 1사 부제의 한 회기에 똑같은 의안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의결을 하거나 할 수 없다. 똑같은 거를 계속 한 번에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1사 부제리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재판을 했어요. 근데 무죄가 나왔어. 무죄가 나온 걸 다시 또 재판을 해요. 유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1사 부제리.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은 우리가 다시 재판하지 않습니다. 1사 부제리인데 국회에서는 1사 부제의 똑같은 안건을 같은 회기에서 2번, 3번, 4번 이렇게 표결할 수 없다는 그 원칙이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꼼수라고 한 거죠. 안건을 올리는데 그것이 결의가 그러니까 안건 부결인데 투표가 불성립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건이 올라갔었는데 그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195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발의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올려서 같은 회기 내에 탄핵안을 올린다면 그건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째,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전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게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임기를 포함한 수습 방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읽어야 한다. 수습책의 일임인 것이지 국정 운영의 일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법상 그럴 수도 없다. 현재 대통령은 권위나 유고 상태가 아니다. 현재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또 다른 헌법 논란을 일으키는 큰 실수다. 이 얘기만 했습니까? 한동훈이? 아니죠. 자기가 국무총리랑 협의해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월권 행위죠. 잠시 전에 한동훈 이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아주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힘든 일 없어. 그냥 잘 살면 돼요. 돈 많으니까 그냥 많이 살면 돼. 대신 이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한 명의 서울대 법대 82학번은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고, 한 명의 서울대 법대 92학번은 정계를 떠났습니다. 예, 두 사람의 여야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던 그런 암적인 존재들이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헌법에 어긋나도록 대통령이 수습책을 마련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 뺐고,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랑 짝짝꿍해서 전국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했었다. 그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주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적의 장수를 존중하지 않고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아직 길이 있다. 냉철한 판단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선동해서 정치투쟁의 먹잇감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보통의 일반 시민은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전국의 안정을 바랄 것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인호 교수님이신데, 이인호 교수님이 우리들이 필요로 할 때 분명한 앞길을 제시를 해줬어요. 분명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시고, 지금 이 국회가 그냥 하는 얘기가 맞나? 국회가 하는 일이 맞는 건가? 아니면 한동훈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건가? 이게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신 이인호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인호 교수님께서는 이거 말고도 국무총리를 지금 해임하는, 탄핵하겠다 이렇게 덤비는데, 탄핵하는 정족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국회의원을 탄핵할 때는 3분의 1,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1만 동의를 해도, 찬성을 해도 국무총리는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덕수가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3분의 1로 탄핵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그게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대통령 중심국가에서 그 자리가 주는 헌법이 보장하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대신하는 대통령의 직무 권한 대행은 3분의 2로만 탄핵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쪽 우리 여당에서 찬성하지 않는 한 탄핵할 수 없습니다. 괜히 야당이 무서워서 한덕수 총리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민경욱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